사기 의혹과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른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유서를 추정되는 글을 올려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유재환은 6월 10일 다시 살아나 버린 날, 한치의 고민도 없이 퇴원해서 집 가까이 하루를 돌던 날 유서를 쓰고 예약하기를 지정 안에서 5일 전에 세상을 등진 날을 설명할 방도가 없지만 지금이라고 읽어보시겠나라며 10일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유재환은 해당 글을 통해 그만 인생에서 하차하려 한다. 어린 나이에 과분한 사랑도 받아봤고 나이 들어 대국민 분노도 받아보고 정말 무엇이든 다 받았던 그 경험 나에겐 가장 잊지 못할 추억들일 거다라며 의미심장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유재환은 또한 기억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날 가장 사랑해주던 명수 형, 보성이 형, 리피 형, 은희 누나, 신영이 누나, 윤현민 형 특히 윤도현 형님 그 외에도 방송하며 만났던 형 누나들 동생들 모두 너무 기억에 남는다며 음악, 방송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열거했는데요. 유재환은 이어 보고 싶은 사람도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막상 가려하니 뭐가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아련한지 눈물만 나지만 꾹 참고 가려한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내 언행이 문제였던 것 같다. 오랜 기간 수면제 섭취로 인해 판단장애도 오고 인지능력 저하도 오고 참으로 말 못하게 못난 지난날이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미안하고 가진 돈이 4,000원 뿐이라 환불 못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170여 명 되는 사람의 작곡을 혼자 하려니 이것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 가는 마당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러나 음원이란 걸 모두 가져보게 하는 것이 진심이었던 걸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작곡가 정인경과 결혼을 발표했던 유재환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결국 떠난 그녀이지만 나 없이 살길 바라길래 잘 보내주었는데 넌 그저 행복하길 바란다. 내가 만든 예술 작품 중 가장 잘 만든 건 노래가 아닌 10년을 빚어 만든 너였다. 그래, 넌 참 예쁜 아이였다. 가장 가능성 많은 시기에 나를 만나 너무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라고 파혼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유재환은 이토록 사람들과 이별하는 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정말 방송하며 만난 제작진, 스태프 형 누나들, 연예인 동료들 다들 너무 고마웠다. 세상은 참으로 높은 벽의 연속이었다. 언제나 뛰어넘었고 하나의 벽을 못 뛰어넘고 부딪혔는데 그 벽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더 이상 뛰어넘을 벽이 없어지고 황폐한 세상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그리운 사람이 너무 많다. 다 고마웠고 다 죄송했다. 말을 끝내려니 이제 곧 눈앞으로 죽음이 다가온 것 같아 솔직히 두렵다. 가족에 대한 유서는 따로 전달하겠다. 내겐 멋진 세상이었다고 덧붙여 주위의 걱정을 샀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해당 글은 이미 5일 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요. 유재환은 피해자분들 내가 죽었다 깨나 보니 진심으로 변제하고 싶다. 한 분 한 분 카톡 전화 등등 드릴게요. 5일 동안 정말 열 꿈꾸다 왔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은 욕은 하지 말아 달라는 그는 나는 처세술 같은 거 사난다. 이런 걸로 동정 이미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행동 여러분에게 약속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하며 말을 맺었습니다. 유재환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현재 병실을 옮겨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서 추정글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앞서 유튜브에 출연한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의 유재환과 카라큘라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카라큘라는 먼저 유재환에게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연예기획사 대표 헨도를 만났는데요. 헨도는 유재환 인스타그램 초창기 글을 보고 DM을 보냈다. 곡비를 안 받고 무료라고 했는데 정작 얘기해보면 130만 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며 나도 13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완성곡을 받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유재환이 피해자들 단톡방에 들어와 고소, 고발을 무기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유재환의 긴급 연락으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재환과의 인터뷰 한 편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을 작곡가 겸 가수 그리고 방송인이라고 소개한 유재환은
피해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영상에서 유재환은 어눌한 말투와 초점 없는 눈빛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는 궁금한 이야기 와이 봤냐는 질문에 제대로 못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작곡 의뢰를 맡겼는데 제대로 된 곡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 못 받았다. 이게 주요 쟁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예를 들어 콜라를 마시려고 콜라를 사서 마신 거다. 다시 닫고 환불해주세요. 이런 느낌의 분들이 많았다고 억울함을 전했습니다. 다만 락과 관련된 음악을 요청했는데 발라드 음악 가이드를 줬다고 하더라라는 피해 사례를 언급하자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유재환은 SNS에 저렴하게 작곡해주겠다고 해서 1인당 한 곡에 130만 원 정도 제작비 받은 게 맞냐? 몇몇한테 받았냐라는 질문에 170여 명한테 받았다. 시기는 2022년 3월이라고 답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는 60여 명 정도로 피해액은 7, 8천만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유재환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는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아니요.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소통하려면 무조건 단톡방에 올려서 저를 희롱하거나 우롱하는 게 너무 싫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단톡방에서 방송 인터뷰하는 분들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냐는 질문에 유재환은 한 번 있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랬다.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실처럼 흘러가는 부분이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는다거나 50명 정도인데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5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걸 다른 피해자들이 언론에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하는 게 화났다고 피해자들이 계신 단톡방에 들어가서 다 고소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이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말을 바꿨는데요. 제가 본 게 있다고 추궁하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유재환은 궁금한 이야기와의 방송 이후 이성 범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작곡 사기 의혹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으로 변제하려 했으나 이젠 절대 못 참는다. 고소부터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무혐의 외친다. 환불은 당장 아예 없을 거다. 절대 못한다. 원하시는 대로 수사와 선고와 재판까지 끝나고 민사 가라. 저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변호사님과 수많은 대화 속에 이건 환불해 줄 수 없다 이야기 충분하게 나왔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개인 피해자들은 몇 명의 피해자가 있는지 몇 명이 환불을 원하고 있는지 특정 정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모르지 않겠냐. 정보의 접근성 차이로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도리어 고소고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못하냐고 말하자 유재환은 2차 가해라고 생각 안 했다가 최근에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언론 기사로는 본인이 코인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더라라고 묻자 그는 10억 잃었을 거다. 10억이 있었다. 시기가 2021년도였다라면서도 작곡 프로젝트 기획 당시 여유는 없었지만 제가 코인에서 파산해서 돈이 없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게 너무 싫었던 것 같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유재환은 피해자들의 변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대중들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회피 그만하고 제대로 처벌받아라. 저런 글을 썼었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으려 했다는 거고 그걸 또 올리는 거는 불쌍한 나에 심취되어 있는 것 같다. 170명 작곡을 혼자 하는 게 어려우면 계약하지 말았어야지. 돈 받아놓고 혼자 하기 어려워서 그랬다. 4,000원 남아서 못 가봤다 뭔 말이냐.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자기 연민만 남았다. 이러고 혼자 가려 했다는 게 진짜 비겁하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고 갚을 것도 제대로 갚길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으로 변제를 마치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나쁜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진 빚을 변상하는 데에만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